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라는 말은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내용, 화면의 밝기라던가 글자의 크기라던가 이러한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오기 위한 경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제일 윗부분이 여기가 어디죠?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자, 상태 표시줄을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 이름은 설정 버튼입니다. 버튼을 터치를 하시고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화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밝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가 우측으로 가 있을수록 화면이 밝아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 화면 밝기는 배터리 소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밝기를 줄여주시는 것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밝기를 너무 낮추다 보면은 아주 밝은 곳에서는 화면이 뿌옇게 보여서 화면의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밝기 최적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여기 밝기 최적화 기능을 활성화시키시면 스마트폰을 들고 아주 밝은 곳, 즉 실외라던가 햇빛이 비치는 곳 또는 조명이 밝은 곳에서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밝기를 인지해서 화면을 자동으로 좀 더 밝게 설정을 해주고요. 어두운 곳에 갔을 때는 자동으로 밝기를 어둡게 설정을 해줍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제가 손으로 가리고 다시 손을 떼보겠습니다. 밝기를 중간에다 두고 스마트폰의 조도 센서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자기가 알아서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손을 뗐습니다. 이렇게 밝기 설정은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에 두시고 또는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의 조명 상태에 맞춰서 밝기를 설정을 해 두시고 밝기 최적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상황에 맞춰서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게 됩니다. 자, 블루라이트 필터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서적을 읽는다던가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분들은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 다만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은 화면이 노란색 계통의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간 모드는 현재 화면은 바탕색들이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특히 잠자리에 들어서 스마트폰을 볼 때 밝은 색 계통의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눈이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도 좀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야간 모드, 즉 어두워졌을 때 자동으로 화면의 배경이 어두워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눈의 피로도 줄어들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야간 모드를 켜주시면
어두운 테마가 적용이 돼서 눈의 피로를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 배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꼴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글자 모양을 말하는데요. 자, 글자 크기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글자가 너무 작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보기 불편하거나 눈의 피로가 빨리 오는 경우 글꼴을 키워주시면은 메뉴라던가 제목, 아이콘 이름이라던가 스마트폰에 여러 곳에서 보이는 문자들의 글자 크기가 변경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꼴입니다. 글꼴은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을 쓰거나 굵은 고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기본이나 굵은 고딕은 고딕체라고 합니다. 자, 고딕체들은 눈의 피로를 많이 줄여주고 가독성이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요거는 설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터치를 하고 나서 15초 후에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5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유튜브를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1분에서 2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2분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홈 화면은 스마트폰을 켜서 잠금 화면을 빠져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죠. 홈 화면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홈 화면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홈 화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설치한 모든 앱을 다 보여주는 앱스 화면입니다. 홈 화면에는 내가 설치한 모든 앱이 일반적으로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앱스 화면은 내가 이 앱을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앱스 화면에 들어가면 그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둘 다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홈 화면과 앱스 화면 사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홈 화면 배열, 앱스 화면 배열은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 내가 아이콘을 각 줄에 5개 그리고 5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앱스 화면은 각 줄에 5개의 아이콘을 넣고 6줄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많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원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앱스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앱스 버튼은 홈 화면에서 화면을 드래그를 해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앱스 버튼을 두면은 드래그 할 필요 없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앱스 버튼은 바로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설정입니다. 자, 앱스 버튼을 꺼주시면은 여기 아까 있던 앱스 버튼이 없어졌죠. 대신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홈 화면으로 가고 싶으면은 또 똑같이 드래그를 하시거나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왔을 때 몇 개의 메시지가 왔는지 그 메시지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것을 앱 아이콘 배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하나도 안 왔는데 만약 메시지가 왔다, 3개 메시지가 왔다 그러면은 요 위에 이렇게 3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고 써 있으면은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3개가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카카오톡을 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요걸 아이콘 앱 배지라고 합니다. 홈 화면의 앱 추가는 내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한 앱의 아이콘을 홈 화면에 자동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설정입니다. 가로 모드로 회전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큰 화면으로 시청하시거나 또는 이 문서를 큰 화면에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도 되고요. 또 홈 화면에 상태 표시줄을 드래그 하셔서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가로 세로를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에 대한 설정을 알아봤고요. 내비게이션 바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홈 버튼이고요. 이것은 최근 실행 앱 버튼, 그리고 이것은 뒤로 버튼인데요. 이 버튼의 순서를 바꾸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동작 방지 필터는 휴대전화가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터치가 발생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대비해서 켜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설정, 즉 화면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